2025년 4월 4일 윤석열 씨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았습니다. 파면되었으므로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마저 빼앗겨 윤석열 씨로 불리는 헌정사상 큰 수치 중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파면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선택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결정의 배경을 분석합니다. 첫 번째, 윤석열 씨는 법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씨는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형사법, 헌법, 계엄령에 대한 법리와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법에서 칼등 강도를 총으로 제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그런데 계엄군으로 내란을 일으키다니 강도를 잡겠다고 핵폭탄을 날린 것과 비슷할 겁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구조, 국회의 권한 구성까지 충분히 숙지했을 것으로 보이며, 즉 파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야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윤석열 씨의 선택은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런 결정을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승자의 저주.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마지막 승리를 기대하며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심리입니다. 둘째, 손실 회피 편향.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입니다. 셋째, 도박사의 오류. 이미 확률적으로 끝난 싸움에서도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고 믿는 심리입니다. 넷째, 벼랑 끝 전술.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자 물러설 것이라 기대하고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상대인 국회와 헌재 모두 정면 대응을 선택했고, 결국 그 결과는 윤석열 씨 본인의 정치적 추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씨는 이 네 가지 심리를 복합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하야는 전략적 기회였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하야는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파 진영을 재정비할 기회였습니다. 특히 하야를 선택하면 탄핵 정부의 역풍을 야당이 덮어버려 우파 진영이 재집권할 가능성을 일부 되찾아줄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한동훈 전 당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하야를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조언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체제 안정과 정치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된 충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씨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야는 그에게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충언은 무시되었고 결국 그 결과는 파면이라는 불가피한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그는 하야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석열 씨는 하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야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검사 시절엔 상대를 기소하는 입장이었고, 검찰총장 시절엔 대통령과 맞서도 국민이 편을 들어주는 위치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퇴장이라는 개념은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야는 그에게 정치적 패배를 넘어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누구보다 많이 막다른 상황에 몰린 이들을 지켜봐온 사람입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못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못한 채 오히려 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기소하면서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그런 패턴을 스스로 답습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끝까지 내가 옳다는 확신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했고 계엄령 시도조차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 믿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 신념은 결국 주변과의 조율을 단절시켰고 선전국 체제의 붕괴를 가속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된 검사는 권력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검찰총장으로서는 유능했을 수 있으나 정치 지도자로서는 구조적 현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덧붙여 윤석열 씨의 정치적 판단 구조는 전통적 민주주의 지도자라기보다 자신의 신념과 국가 권력을 동일시하는 파시스트적 리더십의 요소를 일부 드러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는 국민의 뜻이나 제도적 절차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에 따라 국가를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통적인 독재자도 강력한 통치자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이 떠나고 권력 기반이 사라졌을 때도 그는 혼자 남아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파시스트 형식을 흉내낸 고립된 정치인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정치 권력은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론, 제도, 야당, 헌법기관과의 복합적 조율을 통해 작동합니다. 이 구조를 무시한 결과 그는 결국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결국
법에 따라 제지당한 사람이 된 이유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국가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자아였습니다. 이제 국민은 질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왜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이었는가?